예, 여러분, 반가.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물화생지썰 주제는 태양의 주위 원반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는 Circumstellar Disk, 토로스 모양으로 태양과 같은 을 이제 둘러싸는 원반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행성 벨트만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좀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시 행성 원반.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항성이 빚어질 때 그 항성 주변에 이렇게 원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프로토스타, 원시 별이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황소자리 T형 별 같은 거. 그래서 보면은 센트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은 수트라인. 이거는 수처럼 검댕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 라인, 그러니까 원시별로부터 멀어가지고 얼어붙은 거죠. 물 같은 게. 이런 원시 행성이 원반이 이렇게 빚어져가지고 태양 정도가 되려면은 대략 한 1억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상상도고 실제로 관측된 예예요. 중수 자리에 HD 163296이라고 하는 항성인데, 이렇게 주위 원반이 관측이 되죠. 이게 크기가 한 10AU에서 300AU, 되게 넓죠. 그러면 이게 행성을 만들면 이 원반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태양의 경우에는 소행성 벨트,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유는 이 소행성 벨트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성이 중력이 강하죠. 그래서 중력 섭동 때문에 여기에 행성이 생겨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글바글 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거의 정삼각형 모양으로도 소행성들이 많아요. 아주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주선들이 이 소행성 벨트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소행성과 소행성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소행성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나 N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충돌 위험이 높은 것처럼 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소행성 벨트에 가상의 행성이 있다. 그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코딩 언어 파이썬하고 발음 비슷하죠. 파이썬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인 파이썬. 걔가 아들인데 아들인 거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아버지 헬리오스를 만나서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아버지 마차를 훔쳐 탄 거예요. 근데 마차 잘 몰 수가 없죠. 그래서 추락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아프리카가 사막이 돼버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추락한 곳에다가 제우스가 번개를 집어던져가지고 그래서 죽었대요. 파이썬이. 사실 이제 천문학에서는 목성의 중력 때문에 행성이 뭉쳐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 99.9% 질량은 다 손실됐어요. 이제 0.1% 남은 게 지금의 소행성 벨트입니다. 근데 그 0.1%가
달에 한 3%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질량이 날아가기 전에 그 뭉쳐가지고 형성이 됐다면은 달에 한 300%, 한 3배 정도 되는 행성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소행성 벨트에 그 얼마 안 남은 그 중에서 제일 짱이 세레스예요. 이 세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의 농업의 여신 그거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얘가 지름이 한 950km, 달에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 나사에서 발사한 도운이라는 탐사선이 이 세레스 주위를 현재 공전하고 있어요. 물론 도는 기능 정지됐어요. 자, 다음 또 소행성 벨트에 있는 다음 짱은 베스타. 베스타는 그 로마 신화에서 집과 난로의 여신이에요. 별게 다 신이죠. 그래서 얘는 지름이 한 525km 정도 되고, 나사에서 발사했던 도운 탐사선이 얘를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는 세레스였던 거죠. 앞서 얘기했던. 자, 그 다음 3등. 3등은 팔라스. 팔라스라는 이름은 그 그리스 신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그 다른 이름이에요. 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름이 한 510km 정도 되고요. 자, 4등까지만 알아봅시다. 4등은 희귀에이야. 영어로는 하이지에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스 신화로는 건강의 여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입니다. 희귀에이야. 그래서 얘가 지름이 430km. 예, 여기까지가 그 소행성 벨트의 그 제일 큰 천체 4개예요. 이 소행성 벨트의 천체를 그 궤도별로 또 이제 분류를 하는데 총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모르 소행성. 얘는 그 지구 궤도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충돌할 위험은 없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아모르라고 하는 그 소행성의 이름을 따서 그 아모르 그룹 15,000여 개가 있어요. 많죠? 그런데 그 나사에서 발사한 그 니어 슈메이커라는 그 탐사선이 있거든요. 얘가 요 에로스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요 에로스 크기가 작아가지고 고형도 이루지 못하는 이 소행성이 약간 관심을 끌었는데 에로스란 이름은 뭐 알다시피 그 그리스 신화 그 사랑의 신, 그 아름다움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 표면에 그 탐사선이 착륙했는데 그 후로부터 연락이 안 돼. 아마도 이게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기능이 정지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지구 그 바깥쪽을 도는 그 아모르 그룹. 자, 두 번째 소행성 그룹은 아폴로 소행성이에요. 얘는 지구 궤도를 그 지나가요. 그러니까 충돌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얘는 아폴로 소행성 요 이름을 따서 지었고 약 2만여 개가 있어요. 아우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아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아폴로 그룹 소행성의 이름을 지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아텐 소행성 그룹. 얘도 지구 궤도를 지나갑니다. 아폴로 소행성과의 차이점이라면은 그 장반경이 지구보다 작아요. 장반경이 뭐지? 뭐 조금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가 넘어가고요. 얘는 아텐이라는 소행성 이름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아텐 그룹이고 얘는 한 3,000여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집트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짓고, 이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그 아포피스. 아포피스도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얘가 그 2029년에 이제 지구에 가깝게 이제 접근하는, 아주 혹시 그래가지고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던 소행성이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공룡을 멸종시켰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 뭐 대도시에 떨어지면은 그래도 되게 큰일 나지만, 그런데 충돌 안 하는 걸로 지금 뭐 거의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예, 아텐 그 그룹에 속하는 소행성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아티라 소행성. 예, 사실 아티라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많이 쓰는데, 아티라라고 하는 소행성을 대표해가지고 약 30여 개가 있어요. 예, 많지 않죠. 얘네는 그 지구 안쪽을 도는 소행성이에요. 그래서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관측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아포로 소행성하고 아텐 소행성만 지구하고 그 충돌을 할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력 협동이 되게 변수고, 그다음에 야르코프스키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태양광선이 소행성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 불균일 복사를 해가지고 궤도가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행성 그룹도 지구하고의 충돌 위험이 사실 있어요. 자, 소행성 그 궤도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 들었고, 그런데 이 소행성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커크우드 간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행성의 그 공전 주기하고 그 목성의 공전 주기하고의 그 비율이 뭐 3대 1, 5대 2, 7대 3, 2대 1.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쪽은 그 커크우드 갭이라고 해가지고 소행성이 없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도 있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한 1억 년? 그러면 이제 요 커크우드 갭에서 그 소행성들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 3대 1인 곳에 그 아직 소행성이 남아 있는데, 그 알린다 소행성 그룹이라고 하는데, 알린다는 뭘 알리나? 그 터키의 이제 고대 도시의 이름, 또는 뭐 호주 원주민 신화의 인물이 알린다라고 하네요. 그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2대 1인 요 부분에 이제 소행성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그리크와 소행성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사는, 아니 살았던 소수 민족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커크우드 갭. 그러니까 소행성들이 바글바글하지만 유독 이쪽에는 소행성이 없다. 자, 다음 이제 소행성 벨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 목성하고 태양하고 이루는 그 정삼각형의 꼭지점, 여기에도 소행성들이 모여 있어요. 요 위치를 라그랑주 위치라고 해요. 이게 삼체 문제. 그러니까 물체가 세 개가 그 중력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거는 못 풀어요. 못 풀어. 삼체 문제는. 하지만 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그 태양 되게 무겁죠. 목성도 무겁긴 하지만 태양보다는 많이 가벼워요. 그리고 이 소행성들은 목성보다는 또 많이 가볍죠. 그런 관계일 때는 근사적으로 삼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쪽에 그 중력이 그 약해가지고
그 소행성들이 모이게 돼요. 그 포지션이 5개가 있는데 3개만, 그러니까 요 목성하고 정반대 위치에 있는 L3 포지션 요쪽에 모여 있는 소행성을 힐다 소행성 그룹이라고 해요. 힐다는 무슨 신화 아니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딸 이름에서 땄어요. 약 6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4 포지션,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의 이름이 헥토르예요. 그리고 L5 포지션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된 소행성 이름이 파트로클로스예요. 헥토르는 트로이의 용사죠. 그리고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친구.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막 분노해가지고 막 트로이 전쟁을 그리스가 이겨버렸죠. 그런데 골 때리게도 요 소행성 이름을 짓는 규칙이 L4 포지션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진영에 있는 인물들로, L5 포지션은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진영에 있는 인물들로 이름을 짓는 걸로 규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헥토르하고 파트로클로스는 예외가 됐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얘네를 포로라고 해요. 포로. 그러니까 헥토르 L5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데 L4 포지션 포로로 잡혀가 있고, 파트로클로스도 사실 L4 포지션에 있는데 L5 포지션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행성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얘기인데, 소행성이 딱딱한가? 근데 신화하고 연결되어가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나름 재미있는 얘기를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행성 벨트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 라그랑지 포지션에 있는 소행성들, 되게 신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태양주의 원반으로 소행성 벨트 얘기했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유명한 카이퍼 벨트, 정식 명칭은 엣지워스 카이퍼 벨트예요. 근데 엣지워스라는 사람이 카이퍼보다도 먼저 이 벨트의 존재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카이퍼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카이퍼 벨트 그렇게 많이 부르죠. 자, 얘네들도 해왕성 외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궤도가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해왕성 궤도를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AU에서 50AU 정도 되고, 그러니까 소행성 벨트보다 폭이 한 20배 넓은 거예요. 그리고 질량도 소행성 벨트보다 막 20배에서 200배 정도로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주기가 짧은, 주기가 한 100년? 그게 짧아. 그런 단주기 해성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죠. 카이퍼 벨트. 역시 점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천체들 간의 간격은 굉장히 넓어요. 충돌 위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카이퍼 벨트의 이제 유명한 천체는 뭐니 해도 명왕성이죠. 명왕성은 이제 한때는 행성이었지만 지금은 행성이 아니죠.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저승의 신인 플루토, 그게 이름이고, 거리는 한 30AU에서 49AU, 그리고 지름이 한 2400km, 달보다도 작죠. 그리고 위성이 5개가 있죠. 카론, 스틱스, 닉스, 케로베로스, 히드라. 그래서 나사에서 발사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방문했었죠. 자, 그 다음은 알비온이라는 소행성인데, 알비온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1992 큐비1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알비온하고 비슷한 소행성들을 큐비1족이라고 해요. 그 이름의 유래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쓴 신화에서 이제 원초의 인간 이름이 알비온이에요.
거리는 한 40AU에서 42AU 정도, 뭐 20mm 별로 크지 않죠. 예, 크기는 150km 정도. 예, 얘는 이제 명왕성과 카론 이후에 그 발견이 된 카이퍼 벨트 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죠. 예, 큐비원족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소개했고요. 자, 다음부터는 다 상상 속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그 오르쿠스. 예, 이름은 역시 로마 신화의 저승의 신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플루토가 저승의 신의 그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그 밑에, 그러니까 주로 사형수를 처벌하는 걸 담당하는 저승의 신이라고 합니다. 오르쿠스. 30AU에서 48AU 거리에 있고, 예, 크기가 한 910km. 그리고 위성이 있어요. 바은스라고. 자, 다음은 하우메아. 예, 이름은 그 하와이 신화의 이제 대지의 여신에서 따왔고 35AU에서 52AU 거리에 있고, 보시다시피 좀 찌그러졌어요. 뭐 상상도이지만. 그래서 작은 곳이 한 1700km, 큰 곳은 한 2100km. 하우메아도 위성이 있어요. 그 히이아카하고 나마카라고, 그 하와이 신화 대지의 여신의 딸입니다. 자, 다음은 콰오아. 예, 이거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원주민인 퐁바족의 신화의 그 창조의 신이에요. 카와. 거리는 42AU에서 45AU 정도. 그 다음에 지름이 한 1100km. 그리고 고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위성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웨이앗, 다른 하나는 이름이 없어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자, 다음 마케마케. 메이크 아니야. 자, 이름의 유래는 이스터 섬 신화에서 그 인류의 창조자 또는 다산의 신, 거기서 따왔고요. 38AU에서 53AU 정도, 어이구 멀어라, 떨어져 있고, 지름이 한 1400km 정도. 그리고 위성이 하나 있는데 아직 이름은 안 지어졌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MK2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마지막 카이퍼 벨트 천체 아르코스. 얘는 이제 미국 메릴랜드주의 원주민인 파우하탄족의 언어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뭐 전에는 이제 울티마 툴레, 그 이제 툴레가 북유럽 신화에서 그 어떤 되게 춥고 신비로운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울티마, 넘어가서 그 미지의 세계의 끝이라는 뜻인데, 하필이면 극우 집단에서 이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르코트로 바뀌었고, 눈사람처럼 생겼는데 요 아래쪽이 울티마, 위쪽이 툴레. 그래서 울티마는 한 크기가 20km, 툴레는 크기가 한 14km 정도. 그래서 나사에서 발사한 뉴 허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 지나고 그 다음에 요 아르코스를 지나갔죠. 예. 자, 이렇게 엣지월스 카이퍼 벨트 알아봤고요. 또 이거 외에도 태양 주위에 원반이 있어요. 이른바 산란 원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쪽은 카이퍼 벨트하고 좀 겹치고 바깥쪽은 100AU를 넘어가는, 되게 멀죠. 그래서 산란 원반의 천체로는 에리스, 얘가 바로 그 명왕성을 행성에서 떨어뜨린 주범이죠. 예.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불화의 여신,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이름 그대로
그 명왕성하고 불화가 일어났죠. 한 38AU에서 97AU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름이 한 2,300km. 예. 상당히 크죠.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그 디스노미아라고 해가지고 이성 이름조차도 예, 뭔가 디스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산란 원반의 천체로 공공이라고 있어요. 얘는 중국 신화에서 물의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예, 신기하죠? 한 33AU에서 101AU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름이 1230km 정도, 되는, 산란 원반의 천체였어요. 자, 태양주의 원반, 산란 원반까지 3개 했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힐스 구름이 있어요. 이거는 그 오르트 구름의 이제 내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은 이제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주기가 되게 긴 해성, 그러니까 장주기 해성의 본진으로 보는데, 그래서 2000AU에서 30,000AU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래서 이것도 나눠가지고 외부하고 내부로, 그래서 내부가 바로 힐스 구름입니다. 얘는 고형이 아니고 그야말로 태양주의 원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상의 원반 아닌가. 근데 좀 긴가민가한 천체가 발견이 됐어요. 예, 세드나. 얘는 산란 원반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힐스 구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좀 그 경계에 있는 좀 애매모호한 천체예요. 왜냐면은 가까울 때는 76AU, 멀 때는 937AU. 그러니까 애매하죠. 요 크기는 한 906km 정도 되고, 야, 이런 세드나 같은 이런 천체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실력적으로 대단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운빨도 엄청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빠박쌤의 모라즘주 썰, 예, 태양의 주위 원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조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룽빠룽.